고등학교 진로 선택,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운 공리주의에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여주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게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된다면 인간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인간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동물이 있겠죠. 이 동물까지도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로 도덕적 고려의 존재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피터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싱어는 벤담과 미래 윤리사상, 공리주의를 이어받아서 공리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윤리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40여 년 전쯤 공리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요. 이 책은 이후에 동물 해방에 대한 담론을 증폭하는 기념비적인 저술로 평가되고 있어요.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동물 해방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숙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전이 바로 동물 해방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동물 해방론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싱어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 책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폭정에 관한 책이다. 이러한 폭정은 이제껏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폭정의 결과로 견줄 수 있는 것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수세기 동안의 폭정의 결과로 야기된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 지금까지 동물은 그저 당연히 우리의 노예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들은 단순히 마찰을 끈다든지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먹도록 자신들의 달걀, 우유, 고기를 단념해주는 존재였다. 여러분, 이 서문을 읽으면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폭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육식을 하는 행위 등이 인간이 동물들에 대해서 일으켰던 폭정들이겠죠. 이런 행동들과 견줄 만한 것들이 바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수세기 동안의 폭정, 즉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싱어의 생각들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어는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싱어는 부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인종차별, 성차별 등 잘못된 인식을 고치려고 수세기 동안 노력을 해왔잖아요. 이러한 이유는 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도 차별했던 잘못된 행동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쾌고감수 능력은 인간들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동물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인간과 다를 것 없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요? 피터 싱어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인간보다 하등하게 여기는 행동이 바로 종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등을 위해서 종차별주의를 종식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이익평등의 고려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또 선호공리주의라는 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동등한 개인들의 선호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선호공리주의였던 것처럼 인간과 동물들의 선호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또 평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등의 원칙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좀 드러나고 있죠.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인간의 쾌락과 고통보다 덜하거나 더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해주는 똑같이 1로 계산하는 것들을 주장한 게 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공리주의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조금은 성격이 달라져요. 그 내용은 뒤에서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피터 싱어는 왜 동물 해방에 주목했을까요? 이 동물 해방을 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녀는 우리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하지만 싱어 씨는 분명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며 다시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하고 설령 어떤 존재가 우리 종의 성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동물들이 인간에게 무자비하고도 잔인하게 착취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동물을 애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동물들이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독립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종 구성원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썼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을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면밀하고도 일관되게 그리고 남김없이 생각해 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우리의 태도와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편견을 폭로할 것이다. 피터 싱어는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동물을 애호하는 게 혹은 쾌락을 막 넘치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에게 주고 있는 피해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필요하게 계속 주고 있는 고통들을 조금 더 막고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종임을,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종차별을 인종차별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어는 쾌고감수 능력입니다. 이 용어는 싱어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쾌고감수 능력이 어떻게 쓰이냐면 도덕적 고려 기준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의 기준을 설정할 때 쾌고감수 능력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는 거죠. 즉,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요. 싱어는 평등의 원리, 공리주의의 평등의 원리를 가져와서 이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동물 해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평등에 관한 주장이 지능, 도덕적 자질, 체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실의 문제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평등의 원리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어떤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별 존재자들의 이익은 다른 존재자들의 이익과 다를 바 없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이익은 타인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싱어는 우리가 평등한 이유가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도덕적 자질이 더 많고 없기 때문에,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평등하고, 이 평등함을 어떻게 대우로서 나타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어떤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이 영향이라는 거는 감정적 영향, 즉 쾌락이나 고통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개별 존재자들의 이익은 똑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자들의 이익과요. 백인이라고 해서 혹은 흑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혹은 남성이라고 해서 더 받거나 덜 받아서는 안 되고, 똑같이 고려의 대상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요. 1대1 동일한 비중으로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이익은 타인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고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종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혹은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존재를 차치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 대표적으로 동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쾌고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차별주의라는 거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즉 인간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다른 종, 동물의 이익은 배척하는 편견, 왜곡된 태도를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적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낮은 사람을 이용할 수 없듯이 지적인 능력은 이런 도덕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든지 간에 고통과 쾌락을 존중해주고 다루어야 한다면 그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만이 우리가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되어준다는 거죠. 즉, 어떤 존재의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 그들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나 체력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똑같이 이런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한다면 그게 바로 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나쁘며, 따라서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을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고통을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 순간 종차별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 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를 동물중심주의자라고 불러요. 인간도 동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만 인간을 동물에 포함시키는 생각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과 동물이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것은 서구 문명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의심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틀어진 건 우리가 동물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한 다윈의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약해지게 되면서 다윈은 우리와 동물 간의 차이가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인간 또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 포함되어서 이 동물들은 모두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이와 동물 간의 차이를 두는 유일한 기준은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가 호모사피엔스 종의 구성원임에 반해 침팬지, 개, 돼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호모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아이의 생명권을 승인하거나 다른 동물의 경우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히 종차별주의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 유아, 지적장애인, 반사회적 정신질환 환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코끼리, 돼지, 침팬지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존엄성 또는 가치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묻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도덕적 고려 증거가 되는 특징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야기하는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 인간 평등을 고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인데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유아가 있고 지적 장애인이 있고 반사회적 정신질환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은 다른 인간들보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일반의 인간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고 사회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해주는 이유라고 해버린다면 이런 능력들이 낮은 사람들은 존엄성도 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러한 지적인 능력 혹은 사회성, 체력 이런 것들로 규정짓게 된다면 인간 사이에서 존엄성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동물들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간 평등을 고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인간의 존엄성, 지적인 능력 등이 우리가 권리나 도덕성을 존중해주고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라는 쾌고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 기준으로 삼고 동물까지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유아와 침팬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침팬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침팬지는 인간보다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왔다면 이러한 지적 능력이 비슷한 유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차별을 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즉, 동물들에 대한 대우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에 대한 평등을 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지적인 능력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동물들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하고, 그리고 유아나 혹은 지적 장애인이나 사회성의 결함을 겪는 사람들마저도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서 종차별주의를 해소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듯 동물해방 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인간에게 훨씬 더 큰 이타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동물들은 스스로가 해방을 요구할 능력이 없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항의하는 투표, 시위, 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없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도덕성이 자기 이익과 부딪힐 경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횡포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누리는 지위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우리의 지배하에 있는 생물종들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종식함으로써 진정한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입증할 것인가? 싱어가 이야기했듯이 동물들에게는 해방을 요구할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인간과 달리요. 이것은 동물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이나 쾌락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동물 존재들에 대해서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이익과 부딪힐 경우에 우리의 도덕성이, 그러니까 동물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도덕성이 나의 이익과 부딪힐 경우에 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도덕성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말 못하는 동물들의 쾌락과 고통을 인정해주고 동등하게 고려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서 무자비한 착취들, 동물학대, 동물실험, 육식 등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동물이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까지 도덕적 고려 범위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이타성을 발휘해서 잘 고려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를 계승하여 동물 해방에 대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